안녕하십니까. 강남의림한의원 원장 한의사 백철환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팔체질과 비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을 오늘 보충 설명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체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질식이 많은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최근에 들어서 팔체질의 역사만 봐도 1960년에 이게 시작이 돼서 60년 가까이 된 의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것을 창안하신 분의 의견과 그 학문이 지금 한층 더 발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적어도 수백 명이 이제 팔체질 침을 놓고 팔체질에 의해서 음식을 분류하고 팔체질에 의해서 처방을 하는 이런 의사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팔체질과 사상학을 다 두루 마스터한 의사는 아직 적다고 봅니다. 팔체질 침은 또 팔체질 의학은 많은 질병을 고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8가지로 구분한 것과 4가지로 구분한 것은 산술적으로도 일반 의학에 비해서 8배 혹은 4배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표시를 할 때 흔히 VAS라는 스케일을 씁니다. VAS라고 얘기하죠.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이렇게 쓰는데요. 환자가 이제 통증을 가지고 왔을 때 10개만큼 아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의사가 물어보면 환자는 5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죠. 이 VAS가 이 한두 번 만에 이 체질의학으로서는 5 이상 내려갑니다. 5 이상. 이런 의학은 사실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 체질의학 외에는. 그래서 호전됐다고 말할 때 이 체질의학에서 호전됐다고 말하는 것과 특히 팔체질과 사상의학을 마스터한 의사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과 일반 의학에서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체질의학을 특히 사상의학을 하는 사람들도 금체질이 많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수체질이 적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팔체질과 사상을 제대로 마스터한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 금체질이 많고 수체질은 적다입니다. 금체질은 이제 태양인으로서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상의학으로 말하면 태양인이죠. 그리고 수체질은 사상의학으로 말하면 소음인이죠. 근데 이것을 잘 모르고 일반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는 열이 많으니까 태양인, 너는 몸이 차고 아담하니까 소음인, 성질이 급하니까 소양인, 체격이 퉁퉁하고 살이 쪄 있으니까 태음인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다 오진입니다. 체질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외모하고도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고요. 외모로 관찰하는 것은 정말로 이 새로운 맥진법에 익숙한 의사가 한 번 더 검증할 때 외모로 판단을 할 정도라야지 초심자들이 외모로 체질을 감별하는 것은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체질식과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체질식과 음식에 대한 분류도 그 음식도 각각의 그 음식이 중요도의 점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어른도 사실 체질식에 있어서 조금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몸이 차다 덥다에 따라서 체질식도 엄밀히 하려면 구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요 한참 성장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먹일수록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기에는 단백질을 아주 많이 주고 육식을 많이 줘야 특히 체질에 맞는 육식을 많이 줬을 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태음인들은요 소고기와 우유를 적어도 우유를 1리터 이상 매일 주면은 부쩍 성장하고 얼굴도 뿌옇게 됩니다. 소음인 아이들은 닭고기를 많이 줘야 되겠죠.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류를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소양인들은 천상 돼지고기를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태양인 아이들이 왔을 때는 천상 모든 육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는 생선을 많이 줍니다. 생선 단백질이 태양인의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인 아이가 왔는데 육식을 모르고 많이 줬다 이런 경우에는 키가 크지는 않고 살이 찌면서 성조숙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 체질식도 각 음식마다 점수가 있다는 건데요. 아까 어린이와 어른이 다르고 또 몸이 차다 덥다에 따라서 체질식이 조금 구별되게 하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몸이 찬 것이 확실하다면 체질식 중에 찬 음식은 피하고 그 체질 음식 중에 따뜻한 음식을 더 적극적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채질식을 한다는 그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한열, 차다, 덥다까지 나누어 줘서 음식 먹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채질식 본주에서 하라고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대단히 좋아지고 특수한 경우에만 차다, 덥다에 따라서 채질식을 더 세분해서 우리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채질식에 있어서는 만점 되는 채질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채질식마다 각 음식마다 점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또 제법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태양인 경우에는 음식 점수를 매길 때 채소류와 과일류는 사실 체질에 약간 어긋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인에게 특히 해로운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밀가루, 육류, 고추, 커피, 기름으로 만든 튀기거나 볶은 요리 이렇게를 이제 강조를 해줍니다. 요 지금 얘기한 이 음식들은요 태양인에게는 매우 나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정도로 나쁜 음식이고요. 체질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채소와 과일류는 점수가 아까 얘기한 밀가루, 고추, 육류, 우유, 커피, 튀긴 음식이 100이라면 채소, 과일들은 체질에 틀려도 그 나쁜 정도가 10점 이하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태음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식이라고 얘기했죠. 주식. 그래서 쌀을 피한다는 게 태음인 경우에는 1번입니다. 그래서 매우 해로운 음식이 한 가지를 들려면 쌀과 배추 이 두 가지 정도가 100점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육류들이나 나머지 채소, 과일들은 역시 점수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체질식이 어려운 분들은 태음인 경우는 주식과 배추 정도만 지키면 한 80점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인 경우에는요 가장 나쁜 음식을 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으로 닭고기와 인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 순서가 찹쌀, 귤, 사과, 벌꿀 이 정도가 조금 극히 해로운 음식이고요. 나머지 생선, 과일, 야채는 그 점수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인 경우에 특히 나쁜 음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돼지고기, 보리, 참외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나쁜 음식이고요. 그 외에 과일, 야채, 생선 종류는 체질식을 완벽하게 하기 어려운 분들 경우에는 조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체질식에 대해서 점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